참 민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볼썽사납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지금 이태원 참사. 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그 분향소를 서울시청 앞 광장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지요, 지금. 했습니다. 예, 강제로 설치를 네. 했어요. 그 분향소 설치 문제를 놓고 서울시하고 유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상당히 극단적인 대립을 벌이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또 이해가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서울 광장이라는 게 모든 서울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또 외국 사람들도 와서 늘 그 관광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다가 그걸 설치하는 게 맞냐 이런 또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4.16 세월호 사건 때 그 오랜 세월 광화문 광장에다가 이제 그 추모 공간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많은 국민들이 정말 그 안 됐다는 심정이라든가 또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12구 참사 이태원 헬로윈 사태 이제 그 지금 희생을 당하신 분들 158명이고 나중에 이제 한 분이 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모두 159분이 됐거든요. 물론 그 추모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 광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부 사람들의 그 공간이 아니고 1,000만이 넘는 서울 시민들의 공간이면서 또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 내지는 그 코스입니다. 서울시 광화문이라든가 서울 광장, 서울시청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사실은 8일 오후 1시까지 철거를 하자면 강제 철거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태원 그 참사 유가족 분들이 굉장히 극렬한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환 부분들이, 부시장이 일주일간 연장을 하겠다. 이제 연장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서울시에 제가 이제 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서울시의 그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화에 상당히 또 그 격려 전화가 오기도 하고 또 비판 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뭐 마비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불편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이것도 안타깝지만 진영 논리에 들어가서 정치적인 이념에 지금 편승이 된 게 아니냐는 그런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절대 정치 집단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서울시와 적절한 논의를 하고 모든 국민들이 진짜 안타깝고 안 됐다. 또 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서울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다가 설치를 하는 부분에서는 좀 반대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적정한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용산, 이태원 어때 일정한 그런 그 참사가 있었던 가까운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공간에 작지만 내실 있게 이렇게 만든 것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국정감사도 했지만은 여기에 관련된 이런 추모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엄숙하고 정말 안 됐다는 이런 부분이어야 되지 이게 정치 집단화하고 어떤 이익 집단화 해버리면은 정말 그 순수한 그런 마음들이 모두 파도처럼 산산이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전 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적정한 공간 또 서울시와 잘 협의를 통한 이런 대화를 통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세월호 추모 공간 광화문에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추모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나 시민들도 이해를 했지만 그것이 좀 변질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정치 투쟁 공간이 되고 실제 그런 현상이 너무 많이 그런 많았죠. 현상이 나타났던 또 정치인들이 그걸 정치 집단화 하지 않았는데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해서 뭐 반정부적인 그 운동으로 확산시키기도 하고 또 이념 그 투쟁의 선봉에 뭐 내세운 듯한 형태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진짜 추모를 하고 희생자에 대한 어떤 그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비리라든가 모순적인 구조적인 걸 이걸 타파하는 이런 그 근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 집단화, 이익 집단화하는 이런 행태나 형태는 정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당초는 저 광화문 광장 그러니까 세종로 공원 아닙니까 지금 거기다가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허가가 안 되니까
지난 4일이죠. 서울시청 앞에 아주 강제로 분향소를 설치를 기습 했어요. 설치했습니다. 예, 기습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걸 이제 강제 철거, 행정 대집행이라고 네, 대집행 하죠. 계고라고 합니다. 계고. 언제까지 그래서 철거를 해라라고 하는 계고를 이제 서울시 측에서는 그 녹사평역 지하 네. 4층에 거기에 분향소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모양이요. 또 거기가 마땅치 않다 그러면은 이태원 그 참사가 일어났던 인근 지역에 그렇습니다. 적정한 무슨 공적 건물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어떤 땅을 당신들이 유족 측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유족 측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 서울광장만을 고수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녹사평역을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하 4층에 거기도 뭐 아주 밝은 공간이고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다 모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유적 측에도 좀 한 발 물러나서 이태원 인근에 좀 적절한 공간이라든가 또 장소를 선정해 갖고 서울시 측하고 이렇게 타협을 잘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간 문제를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공간이란 추모 공간이거든요. 이게 추모 공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과연 억울한 죽음이다라고 이제 하시는 유족들의 주장이시니까 또 그걸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익 집단화, 정치 집단화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원래 본래 취지의 추모 공간이라든가 또 재난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파헤치는 이제 근간이 되는 계기가 되긴 하지만 이 추모 공간 자체를 너무 대중들이나 많은 교통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 활용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노물해서 인식이라든가 시선을 잡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본래대로의 추모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추모 공간이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그 강화문 광장에는 서울 그 광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일정한 장소에다 하게 되면 추모를 할 수 있고 찾아가서 또 사실은 참배를 할 수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가지고 너무 고집을 부리거나 주장을 되풀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파열음이 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도 역시 또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피로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일부 또 이걸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한 이 도구나 이런 걸로 활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멀리 하시고 유족분들이나 피해자 유가족분들이 정말 그 진정성 있는 그런 추모 공간에 대한 협의를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뭐 그 유가족들의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에서도 꽤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고 네. 또 민주당 주도로 해서 국정조사까지도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100번 또 조사에도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세월호 7번인가 8번을 뭐 특검하고 별의별 거 다 했지만 뭐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원래 그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조사했던 것에서 진전된 게 없어요. 될 수가 또 없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계속 진상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5.18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달리 이태원 참사 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책무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그런 무슨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무슨 참사가 일어나게 만들었다든지 방치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5.18이라든가 다른 그런 민주화 운동하고는 좀 구별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물론 뭐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들을 할 수도 있고 정부가 책임을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히 또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또 상당수 사람들의 그런 정서와 다른 요구를 하면은 오히려 더 역풍이 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더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 그 뭐 여순 반란, 제주 4.3 폭동 사건, 그리고 이제 뭐 광주 5.18 사건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아픔이 있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권력에 의한 또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한 그런 것들의 희생양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원 그 12구 참사 사건 같은 경우라든가 이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 권력에 의한,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지도 관리라든가 감독의 부재는 있었을 망정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을 해서 희생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재난안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왜 이런 사고가 생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도 진상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연의 추모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재난 안전에 대한 어떤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근간 계기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의 본래의 그런 추모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훼손이 되는 이익 집단화하거나 정치 집단화돼서 또 이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막아야 되고 사실 추모 공간을 가지고 너무 국민을 피로감 적게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또 비판적인 요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본질적인 그런 싸움을 하시되 그냥 투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뤄내기 위한 투쟁 그런 건 정말 국민들이 인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지역적인 문제로 너무 이익 집단화 정치 집단화하는 부분은 좀 삼가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그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공감이 갑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서울시 측에서 한 발 물러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양측이 대화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 중에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사실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이 뭐 부시장이라든가 실무 그 간부들한테 맡기지 말고요. 이런 경우는 오세훈 시장님이 적극 나서가지고 유족들하고 대화를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저 진전된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도 상당히 정치적인 이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세훈 시장이 시장 취임할 때부터 약자와 동행을 그런 걸 강조를 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장년 문제도 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향소 설치 문제도 원만하게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백기종 교수님 말씀대로 오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해결을 한다고 하면 정치적인 이득이 훨씬 플러스 알파로 될 것이다. 그리고 고용신 TV 보시면 또 고용신 TV 이런 부분들이 오세훈 시장한테 전달되면 또 오세훈 시장이 이걸 또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측근에서 보신다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